됐습니다. 예,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저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여러분과 1년 동안 여러분의 생명과학 1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해서 함께 해온 요한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예고한 대로 2단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할 것은 이제 이거 하기 전에도 저한테 문의해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문제 풉니까? 문제 풀진 않습니다. 문제 풀이는 이런 라이브 클래스의 지금의 형태의 수업으로는 그렇게 문제 풀이가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 그대로 최종 점검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1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연계교재 문제 여러분에게 해설하면서 나름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들, 또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서의 출제 방향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남은 기간 동안 한 번 정도 더 보고 수능에 임했으면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5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거의 그냥 수업의 형태로 갈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채팅창을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해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들어보시고 듣는 과정 속에서의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느꼈던 질문들이 있으면 그 1시간 지난 후에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끝까지, 오늘 휴일이죠? 내일도 토요일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붙들어 놓으시면 제가 계속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저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범이 안녕. 현장강에서 만났던 우리 상범이 카톡이 되는 거 보니까 스마트폰을 바꿨구나. 그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컨셉은 의리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2차시입니다. 오늘이 10월 3일이죠? 네, 휴일이고요. 휴일도 여러분과 같이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3차시는 제가 지난주에 17일이라고 예고한 것 같은데요. 24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과 그 다음 주 금요일은 우리 화학의 이은희 선생님이시고요. 그죠? 네, 저는 3차 시는 10월 24일에 3단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리 9월 모평에서 3단원 많이 여러분들 낚이셨죠? 그래서 3단원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리시고요. 그죠? 지금 저 혼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씩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 우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단원입니다. 제목이 이제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좀 힘들어하는, 제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그 부분인데요. 이제 주제별로 한번 보시죠. 테마라고 하죠. 4번 주제가 염색체와 유전물질. 자, 채팅창은 되도록 좀 놔두시고요. 제 화면을 좀 봐주시죠. 네, 보고 계시죠? 지금 채팅을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5번이 이제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이고요. 6번이 멘델 법칙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사람의 유전이고요. 8번이 유전자 이상과 염색체 이상인데 다 아시죠? 근데 이렇게 제목들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배웠던 2단원에 있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고요. 6월달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들을 보시면 염색체 유전물질에서 한 문제 나왔고요.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 둘, 멘델의 법칙 하나, 사람의 유전 둘, 유전자 이상과 염색체 이상. 아마 지금 제가 썼던 6월 모평의 요 어떤 문항 분포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충분히 어디 단원에서의 문제다라는 것을 저처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바로 이 유전 앞단원 부분, 세포 분열 파트에서 요 문제 있잖아요. 요 문제들이 상당히 좀 분류하기가 좀 까다로워졌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9월 시험지를 한번 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 유전물질과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 문제가 6월보다 9월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걸 조금 알 수 있고요. 비교적 다행스러운 것은 네, 연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아래에 있는 유전 문제에서 하나, 둘, 하나는요, 거의 6월 모평과 비슷하게 그러한 영역, 내용 영역도 거의 유사한 부분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별로 불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올해 여러분들이 다음 달, 이제 벌써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 보시게 될 수능 생명과학 1 시험지에는 요 정도에서 이제 3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4문제가 나와서 총 7문제 정도가 우리 2단원에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교적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하셔야 올 수능에서 여러분이 1년 동안 노력했던 그런 결과를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하겠죠. 뭐 최저 등급을 맞추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고요. 또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오후 늦은 시간에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력 이외의 변수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고, 하나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제가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이과죠. 이과에서는 수학 다음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과탐이니까 좀 더 문과 학생들보다는 마지막 4교시에 집중력을 발휘해 주기를 여러분들에게 거듭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염색체와 유전물질입니다. 비교적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하셨는데 여기서 해보고 싶은 얘기는 자,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께 아주 나름의 엑기스를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하는 친구들한테 한번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과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염색체와 유전물질은 유전의 기초입니다. 유전을 잘하기 위해서 유전의 7문제를 맞추기 위한 가장 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용어들에 대한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립유전자라든지 상동염색체, 성염색체, 상염색체 구분이라든지 또 염색 분체라고 하는 개념이라든지 이가염색체라든지 그러한 많은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그런 것들을 아셔야 우리가 결국은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에 대한 이해도 되고요. 또 결국 뭐 DNA 양에 따른 세포 주기 변화 같은 것들도 다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이러한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지를 꼭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모의평가 시험지 문제뿐입니다. 그게 별 의미가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온 자료는요, 제가 제목은 이렇죠. 연계 및 기출 최종 점검인데요. 연계를 뺐습니다. 연계 시험지를 뺀 이유는, 이 단원에서 연계까지 다 다루기에는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분과 양은 많고 별로 그렇게 유익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연계 문제도 기출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보면서 연계에 대한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 방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은 6월달에 여러분들이 시험지에서 보셨습니다. 6월 모평 6번 문제인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출제가 되면요, 염색체 유전물질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쉽게 출제가 되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수능특강에서 여러분이 개념 공부하실 때 제일 먼저 보셨던 그림이 생각나시죠? 염색체가 보이고요, 여기 지금 B번 그림 보시면 염색체가 보이고요, 기역과 니은의 염색 분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DNA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A가 히스톤 단백질이 보이고요. 이건 이제 염색사의 그림이겠죠. 기본 단위가 뭐 뉴클레오소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쉽게 나오면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과 관련된 연계유리 속의 문제들을 한번 잘 좀 확인을 해달라. 실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의 문제입니다. 되시죠? 자, 또 다른 형태의 문제라면 우리 작년도 여러분 올해 우리 수험생들은 보지 못했던 우리 작년 11월 수능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뭡니까? 그렇죠. 바로 핵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질문 살짝 한 번만 하고 갈까요? 핵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읽을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핵상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읽을 수 있는 정보. 우리 선재가 잘 썼죠. 생식세포, 염색체수,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 정원이하고 기남이가 얘기한 것처럼 감수 분열이냐 체세포 분열이냐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죠. N이라고 하는 그림이 보였다면 이건 체세포 분열의 얻으시기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꼭 챙겨봐 달라는 거죠. 특히 이런 문제도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자, 2n은 6이라고 줬고 또 하나는 2n은 얼마라고 줬습니다. 그럼 이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2n인지 n인지를 보라고 했죠. 제가 자, 여러분들 수능장 가면은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여기 파트에서 핵상 읽을 때 핵상과 DNA 양 읽을 때 뭐가 생각나셔야 됩니까? 어떤 음식이 생각나야 돼? 꽃배기, 그렇지. 보통이냐 꽃배기냐 짜장면 생각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연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곱배기 보통은 DNA 상대량, 염색 분체가 복제되었는가 아니면 복제되기 전인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포 주기 파트, 분열 파트에서도 제가 강조하겠지만 최근 문제에서 뭘 많이 물어보고 있니? G1기와 G2기를 많이 물어보고 있어. 가장 큰 차이는 뭐야? 뭐야? 복제야. 그렇지. 그러면 복제 전과 복제 후는 뭐가 다른 거야? 양이 다른 거야. 염색체 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렇죠? G1기와 G2기를 많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어떤 식으로 물어본다? 자, 염색체를 그리고 자, 판서가 좀 잘 되지 않지만 그려볼게요. 염색체를 그리고 자, 이게 지금 복제되기 전이고 지금 보이시나요? 그림 보이면 1번 그림 보이나요? 예, 됐습니다. 예, 그 정도 치면 됩니다. 예, 다 1을 칠 수는 없어요. 자, 복제되기 전과 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문제가 요새 뭘 준다? 그렇지, 유전자를 그려준다. 여기다가 유전자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는 거야. 됐어요? 그쵸? 이게 여러분들 수능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야. 그냥 단순히 양이 2배 늘어난다. 이거는 과거 기출문제야. 알겠지? 최신 기출문제 보면 반드시 뭘 표시한다? 염색체의 유전자를 그리고 그 각각의 유전자 알파벳 기호가 몇 개인지 양이 몇 배인지를 물어본다는 거지.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있는 그림이 1번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그림이 2번이라고 한다면 지금 스몰 a의 양이 지금 2로 늘어났다는 거죠. 라지 b의 양이 지금 2로 늘어났다는 거지. 이렇게 실제 대립 유전자를 그려주고 그 값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물어본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물어본다? G1기와 G2기를 항상 물어본다. 왜? G1기와 G2기는 이거거든. 여기가 G1이고 여기가 G2거든. 됐나? 꼭 기억하십시오. 나옵니다, 수능에. 아시겠죠? 자, 내가 오늘 본 문제가 수능에 나온다면 나올 거라고 믿고 여러분 이 시간에 집중을 좀 해보세요. 자, 이 문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상을 읽을 수 있는가? 내가, 네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핵상을 읽을 수 있는가? 핵상으로 알 수 있는 것보다 염색체 수. 오케이, 잘했습니다. 또 체세포 분열인지 생식세포 분열인지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보다 결국 세포 주기, 더 나아가 세포 분열 파트에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염색체를 그렸던 것처럼 유전자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죠? 그러면 다음 그림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죠. 이번 연도에 좀 새롭게 보여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선생님 이건 유전 문제 같은데요? 가계도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네, 연계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거는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를요, 결국은 가계도 형태로 표현한 다음에 해석하는 거니까 뭐 유전 문제라고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수능 완성 교재에 보니 염색체와 유전 물질 파트에 들어있길래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포함을 시킨 것 뿐이고 유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요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될 그림은 이런 그림에 대한 해석을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그림을 해석 못하면 올해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자, 제가 지금 문제풀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기출 문제를 보면서 올 수능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 것인지를 얘기해 드린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염색체와 유전 물질이냐 유전이냐 그걸 떠나서 결국 2단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내가 결국은 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17, 19번도 풀 수가 있는 거겠구나. 가계도 해석도 결국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하여 풀어낼 수 있는 거구나. 즉 내가 유전을 못해. 사람의 유전 문제를 잘 못 풀어. 가계도 문제가 안 풀려.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문제부터 여러분이 차근차근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결국은 좀 더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난이도가 상, 중, 하가 있어. 유전 문제도. 그럼 일단 하를 내가 맞춰야 돼. 그 다음 뭘 맞춰야 돼?
중을 맞춰야지. 그래야 등급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상에 도전해야 되는 거죠. 상이 안 풀린다고 상에 도전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중을 풀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돼. 바로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이 유전의 중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요,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자, 4주제 정리해드리죠. 아래 단어들의 지금 뜻을 구별할 수 있는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핵상, 핵형, 염색체, 염색 분체, 상동염색체, 대리유전자, 상염색체, 성유색체, 니들이 이 용어를 아니? 라는 걸 출제자가 물어볼 거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풀면 약점이 보인다. 쉬우면 1번, 11번, 어려우면 7번, 12번. 자, 돌직구 아닙니까? 수능 완성 교재를 펴봐요. 지금이 아니면 이따가라도 펴보십시오. 수능 완성 교재의 4주제, 염색체 유전물질 보시면 1번과 11번 문제는 우리가 앞서 봤던 쉬운 그림 형태입니다. 뉴클레오솜, 히스톤 단백질, DNA, 염색사, 그 다음에 염색 분체. 그리고 염색 분체는 유전자 구성이 동일한 거고, 상동 염색체는 아빠, 엄마한테 받아보니까 유전자 구성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지, 늘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쉬운 형태. 아니면 어려우면 7번, 11번 형태. 아까 우리가 세 번째 유형, 우리 9월 모평해봤던 그런 유형 형태. 그 두 유형 싸움이라는 거죠. 그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서 집중적으로 정리하시고 다음 달을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해서 4주제에 대한 최종 점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5주제입니다.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인데요.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은 두 문제가 나옵니다. 자, 한번 기출문제가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 나왔던 6월 모평 문제입니다. 자, 혹시 작년도 기출문제 풀어본 사람? 작년도 기출문제에도 이 가번 그림이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때 기출문제는 작년 2014학년도 기출문제는 가만 나왔습니다. 그죠? 자, 가만 나오면 똑같으니까 하나 더 준 게 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정리해야 됩니까? 세포 주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모의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지침서 아닙니까? 그럼 이러한 모평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아, 가번 그림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겠다. 뭐? 세포 주기, 간기, G1, S, G2, 전, 중, 후, 말, 이거에 대한 각 단계별 특징을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요번 모평 문제를 통해서 한 가지 조금 더 추가해야 될 게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공부를 제대로 해놔야 되겠다. 이런 것들 정도를 여러분들이 추가로 확인을 해달라는 거죠. 아니죠. 수능 때 세자를 주지 않습니다. 수연아. 항상 가, 나지, 가나, 다를 주진 않습니다. 만약에 가나, 다를 주고 싶으면 가, 나를 주고 다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수연이 알겠어? 자료를 2개 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자료에 있는 질문을 기억, 니은, 디귿 하는 게 아니야. 기억, 니은이 위에 있는 가번과 나번에 대한 해석이라면 디귿은 교육과정상에 내가 공부했던 그 개념을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럼 그게 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림을 3개 줄 필요가 없어. 시험지 구성상. 알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주기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문제를 하나 봤다면, 이 가장 여러분들 히트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요거요. 뭡니까? 요런 형태라든지, 뭐, 표를 준다든지 해서, 세포 분열 주기 중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물어볼 단계가 많은 그림이 뭐니?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때요? 체세포는 구간이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좀 쉬워. 근데 감수 분열은 조금 복잡하지 않니? 요게 단계가 좀 있으니까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벌써 4개의 구간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감수 분열에 대한 질문이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 형태로 염색체라든지 DNA 양이라든지 또는 염색 분체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인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어때요? 이미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신유형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자료이고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2014년도 수능 10번,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대부분 학생들이 수능 완성을 풀었다면 기출문제를 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다면 아마 이러한 수능 문제도 아마 이미 풀어보셨을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뿐만이 아니라 연계유제 속에 나와 있는 세포 주기의 시기를 찾는 문제 있지 않니? 그런 문제들을 잘 정확히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림이 지금 두 개 지나갔습니다.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에서 하나는 세포 주기에 좀 개념을 맞추는 그림, 또 하나는 세포 분열의 어떤 시기를 자료를 주고 해석하는 그러한 문제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서 넘기기 전에 또 하나 보실 것은 여기 어떠한 시기를 두 개를 비교해서 물어보면서 어떤 형태로 보기가 잘 나오니 분모 분자 형태로 보기를 준다는 거지. DNA 양분의 염색체수라든지 그런 형태로 나와 있는 보기들 있지? 그런 것들에 또 여러분들이 노출이 되어 있어야 수능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11번 슬라이드 봤고요. 이제 12번 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뭐 보고 있다?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에 수능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것인지 보고 있다. 자, 세 번째 주제라고 한다면 실험입니다. 과학은 실험이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실험 많이 해보셨나요? 저도 학교 선생님이지만 실험 그렇게 많이 못했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학의 어떤 탐구 실험. 우리가요, 보세요. 1단원에 과학의 탐구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과학의 탐구인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문제 주지 않습니다. 왜요? 이런 데서 문제를 내는 거죠. 어차피 이런 실험을 하나 준다는 게 과학의 탐구의 내용을 물어보는 것과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가령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왜 과학의 탐구는 문제가 잘 나오지 않지? 이런 식으로 세포 분열에서의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가령 핵형 분석 실험 사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세포 분열의 사진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결국은 1단원 생명과학의 이해에 생명과학의 탐구를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과학의 탐구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기출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생명과학 여러 개념 중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실험이라고 한다면 바로 세포 분열 관찰 실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나온다 안 나온다 떠나서 꼭 개념으로서 여러분 수능 시험 준비하면서 보셔야 될 그러한 거고요. 근데 어차피 물어보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꽃봉오리, 어린 꽃봉오리냐, 아니면 활짝 핀 꽃이냐, 고정액 왜 처리하냐, 염색액 왜 처리하냐, 그런 것들 딱 일정하게 물어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실험 직접 안 해보셨다면 외워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은 요 실제 현미경 사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좀 까다로운데, 너무 다양한 자료들을 보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여지는 모의평가에 나왔던 그림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봐야 돼요? 그렇죠. 연기교재에 나와 있는 현미경 사진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보셔서 그림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타 참고서 보지 마시고 연기교재 속에 있는 그림과 기출문제의 그림만 좀 봐달라라는 겁니다. 그림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다른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교과서 보시면 되는데 교과서도 4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4중 교과서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과서 칼라니까 보시면 좋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림 자료는 연기교재 그림 같은 것들을 많이 연기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벌써 우리 5주제가 끝났습니다.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엑기스입니다. 지금 준비한 제 이 슬라이드가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은 가장 엑기스예요.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나누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첫 번째, 세포 주기 각 시기별 특징을 정리할 것. 아시죠? 자, 근데 제가 조금씩 묶었습니다. 이 묶은 걸 잘 이해해보세요. G1기와 G2기. 제가 왜 묶은지 아시겠죠? 최근에 문제가 G1기와 G2기 많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징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G1기와 G2기는 모두 세포 생장기죠. 그게 아니고 DNA 상대량 변화가 달라지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전기와 말기. 자, 요거는 이제 개념이죠. 전기와 말기 완전 반대 아닙니까? 염색체가 염색체로, 염색체가 염색체로. 핵막과 인이 사라진다. 핵막과 인이 다시 나타난다. 염색체가 염색체로. 그 다음에 중심립, 방추가 형성된다. 이런 것들. 완전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몇 장을 써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말기와 세포질 분열. 말기는 딸 핵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교재들을 보면은 말기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헷갈리죠. 말기가 일어난 직후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이렇게 좀 하면 여러분이 좀 더 구분 짓기가 편하죠. 어쨌든 말기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핵분열기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말기를 이렇게 구분 지어서 세포질 분열과 나눠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시기 편한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말기 때는 딸 핵이 만들어지고, 자, 그러니까 잠깐만 가보죠.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잠깐만 보시면 여기 지금 화이트보드 보이시죠? 1번 살짝
1번 살짝, 예, 됐습니다. 네, 거기까지 보이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딸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 말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동물세포라면 이렇게 세포질 만입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세포질 분열인데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세포질 분열이 끝났다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딸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딸핵. 이렇게 딸핵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원래 이제 염색 사겠지만 염색체로 이제 표현하죠. 지금 제가 EN을 그리는 겁니다. 체세포 분열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죠? 원래 시작이 뭐였을까요? 모세포의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모세포가 원래 이랬겠죠. DNA 복제되기 전에 이랬겠죠. 복제되고 나면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지금 보세요. 복제되고 난 다음에 DNA 양을 보시면 염색분 테스트는 그냥 쉽게 4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지금 보세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이게 지금 시기가 언제다? 말기다. 말기야. 그럼 이게 딸핵이거든, 얘들아. 딸핵이야. 그러면 아직까지는 여기 지금 겉테두리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이게 세포야. 지금 세포는 하나지 아직 딸세포가 만들어진 게 아니야. 말기. 그치? 그러면 세포 한 개당이라고 했어. 세포 한 개당이라고 나와 있다면 이거를 다 세주는 거야. 염색분체를. 하나, 둘, 셋, 넷이지? 그럼 4야. 이거 뭐 말하는지 선생님 알겠지? 그 다음에 핵 한 개당이라고 했어. 핵 한 개당이라고 한다면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그지? 그러니까 얼마 되는 거야? 말기 때 2로 줄어드는 거지. 아시겠죠? 그림 한 번만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갈까요? 네. 아까 몇 번 봤죠? 13번, 네, 13번 보고 있었죠. 다시 이제 1번 만점 전략 1번 갑니다. 말기와 세포질 분열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기출문제, 6월 기출문제 보면서 한 가지 조금 더 관심있게 보셔야 될 게 정상세포와 암세포 구별인데, 우리 학생들의 오기는 뭐냐면, 암세포는 세포 주기가 빨라요. 정상세포보다. 그죠? 빠르다고 해가지고 어떤 일정 시기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뭐 S기가 없다, 뭐 G1기가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G1, S, G2, 전중, 후, 말 다 있는데 그 전체 세포 주기가 짧은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자료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선생님은 그래서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간질간질하네요. 우리 수험생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보고 체세포 분열인지 감수 분열인지 구별하라.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핵상을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가 염색체의 그림이 나왔어요. 얘네들이 딱 붙어 있어. 그럼 뭐야? 아, 이거 감수 분열이라고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그림으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무조건 감수 분열이야. 체세포 분열은 이가 염색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 그 다음에 DNA 상대량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시기 아닌 거, 요거지. 간단하게 그리면 요런 것들, 요런 그림 꼭 여러분들 분명히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활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지 옆에다가 반드시 이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게 좀 지웁시다. 3번도 여러분에게 좀 해보고 싶은 얘기인데, 신유형 낯선 문제를 확인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뭐 연계 규제 이제 제가 수능 점검이라고 사진에 그림은 안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좀 대체를 할게요. 수능 특강 57쪽에 3번과 4번, 수능 완성의 9번과 11번. 물론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 그 주제 안에 들어있는 문제 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체크하셨나요? 네. 수능 특강 57쪽에 3번, 4번, 수능 완성 9번, 11번. 자, 이런 게 하나 수능에서 이제 터져주면 저도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야, 내가 최종 점검에서 했던 얘기가 수능에 다 나왔어. 그럼 저도 얼마나 흥분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시험지를 받아보면서 혹시 지금 저랑 얘기했던 이게 우와! 나왔어. 요쌤이 얘기했던 게 나왔어. 대박인 거죠. 네. 그럼 여러분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그날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수능 날은 아마 저한테 연락 안 하실 겁니다. 네. 하지만 혹시라도 제가 오늘 했던 얘기가 수능에 적중되면 저한테 살짝쿵 감사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수능 특강 57 쪽에 3번, 4번, 수능 완성 9번, 10번, 11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4주제 세포 분열 관찰 실험입니다. 이거는 실험이라는 어떤 상징성, 그죠? 거탐의 어떤 상징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 주제다. 나왔는데 또 나올까요? 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고.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10번이요? 10번? 수능 완성 10번? 찾아볼까요? 수능 완성입니까? 2단은? 제가 페이지까지는 다 접수를 못했네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수능 완성 57이 아닌데요? 여러분 지금 10번은 16이 아닙니다. 수능 완성의 9번과 11번 정도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페이지는 너희들이 찾아봐도 될 것 같은데. 5주제에서 찾으면 돼요. 알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덥네요. 6주제. 멘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드디어 유전입니다. 드디어 유전은 아니죠, 사실. 제가 이제 유전이라고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치 멘델의 유전 법칙부터 유전이 생각하는데 이미 유전은 시작됐습니다. 그쵸? 어디부터? 4주제부터. 염색체 유전 물질부터 이미 멘델의 유전 법칙은 시작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작년 수능 19번 문제입니다. 삼성 잡종 교배 실험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풀이를 해보셨습니다. 익숙해졌다라고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선생님 저 아직도 이런 문제가 어려운데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쨌든 이미 기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좀 더 변형 내지는 심화됩니다. 보세요. 3단원도 그렇고요. 어떤 단원이든 이전에 나왔던 기출 자료가 다시 한번 반복된다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요? 똑같이 낼 수 없으니까요.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성 잡종이 나온다면 뭔가 하나 살이 더 붙는 겁니다. 자, 일단은 삼성 잡종이 작년 수능에 나왔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 올해 9월 모평의 18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 잡종을 똑같이 내면 너무 쉬워서 사성 잡종 교배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낯설지 않은 이유는 이미 뭔가 예고가 됐죠? 그래요. 수능 완성 교재에 이미 사성 잡종 교재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모평에 나왔기 때문에 전혀 새롭진 않죠. 하지만 삼성 잡종 교배보다는 사성 잡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전자 2개씩 독립인지 연관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5성 잡종은 아닙니다. 우리 수연이가 걱정이 많구나. 4성 잡종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봅시다. 6성도 나온다는데 저분이 아닙니다. 동아리도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4성 잡종까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14년도 수능 문제에서 삼성 잡종 교배 실험이 나왔는데 완전 우승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6월 모평에서 삼성 잡종인데 대립유전자 한 쌍이 불완전 우성인 문제가 하나 나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뭡니까? 바로 이 6월 모평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멘델의 유전 법칙 중에서 뭘 고민해 봐야 된다? 완전 우성과 불완전 우성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수능 완성 강의 때 여러분에게 어떤 걸 좀 설명해 드렸냐면 이걸 한번 제가 좀 찍어 드렸죠. 자, 살짝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은 뭡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작은 이거예요. 양성 잡종인데요. A하고 B, 그죠? 우성끼리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애들끼리 교배하는 겁니다. A, B, 대문자 A, B, 그 다음 소문자 A, B 이렇게 되어 있는 그끼리 자가교배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가교배에 B를 씁니다. 한 번만 해볼게요.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 하면 시간 너무 많이 나니까 하나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마우스가 아니라 타블렛 펜을 하니까 좀 더 잘 써지네요. 자, 여기는 한번 유전자를 써볼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라스, 그 다음에 여기도 라스, 아, 선생님, 저희가 알아요. 이거요, AB 표현형이랑 스몰 ab 표현형이랑 3대1 저 열심히 외웠어요. 잘 아시죠? 그럼 어때요? 이러한, 자, 지금 A와 스몰 a 사이에 완전 우성이고요. B와 스몰 b 사이에 완전 우성이라고 가정한다면 AB 표현형과 스몰 ab 표현형만 나오니까 표현형의 가지수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표현형의 가지수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불완전 우성을 섞습니다. 즉 A와 스몰 a 사이에 완전 우성이 아니다. 불완전 우성이다. 즉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살짝 한번 짚고 넘어갈게. 얘랑 표현형이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완전 우성이라면 얘네 둘은 똑같이 라지 A 하나의 표현형인데 이게 불완전 우성이라면 위에 것과 아래 게 서로 표현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 하나 그리고 원래 나왔던 얘까지 세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시죠? 이게 여러분들 문제에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9월 모평에 복대립 유전 문제와 요 불완전 우성 문제, 다인제 유전 문제 기억나십니까? 그거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어요. 어쨌든 불완전 우성은 어떤 식으로든 출제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자, 그래서 살짝 좀 지우고 잠깐 좀 출발해보면,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불완전 우성, 라지 A와 스몰 a 사이의 불완전 우성이라면 표현이 몇 가지가 되냐면, 여기 보세요. 자, 다시 펜으로 가서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 거 보시면은 얘는 라지 AB 표현형입니다. 이견 없죠? 그 다음 여기는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표현이 되는 겁니다. B와 스몰 b 사이는 완전 우성이에요. 이거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도 라지 A, 스몰 a, 라지 B 표현형이고요. 네 번째 스몰 a, 스몰 b 표현형입니다. 여기까지도 이제 잘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한번 제가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이 뭐가 되는 거죠? A, B 표현형이 하나 있고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표현형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 이렇게 표현형이 세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가령 이게 이제 삼성 잡종까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성 잡종 할 수 있겠죠. 삼성 잡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와 B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가 이제 B와 A와 독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자유자재로 그려져야 됩니다. 라지 AB, 여기에 스몰 AB, 여기에 라지 D, 자, 여기에 스몰 D, 요거죠. 네, 요런 애끼리 자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요거끼리, 또 다른 요거끼리 우리가 같이 하나 더 그려볼게요. 하나 더 그리면 우리가 이제 이게 기본이니까 결국 뭐 자손의 어떠한 표현형의 뭐 확률 그런 것들 물어보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결국 할 얘기가 중복되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자기도 했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유전자, 뭐 라지 A, 그 다음에 라지 B, 그 다음에 라지 D 이러한 표현형이 몇 가지냐, 뭐 이런 확률 나오잖아요. 개수수 몇 개 중에서 얼마냐, 이런 거 많이 봤었죠. 그런 거 생각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대립유전자끼리 이렇게 묶어보는 겁니다. A와 B 대립유전자 얘는 같이 행동하니까. 그 다음에 D 대립유전자 이렇게 따로따로. 왜? A, B와 D는 독립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자손의 가지수와 여기에서 나오는 자손의 가지수를 따로따로 계산하자는 거죠. 왜? 같이 계산하면 복잡하잖아요.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전체 생세포로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해가지고 문제의 조건에 나와 있는 이렇게 생긴 유전장이 몇 가지인지 골라봐 라고 하면 이게 복잡한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떨어진 독립되어 있는 것끼리 따로따로 얘하고 얘끼리, 그죠? A, B 연관되어 있는 애들끼리, 그 다음에 D끼리 따로따로 해가지고 자손의 어떠한 유전장이라든지 표현형 같은 것들을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지 A, B를 갖는 표현형의 가짓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라지 D를 갖는 표현의 가짓수를 구한 다음에 그 가짓수를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아까 우리가 그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가령, B는 스몰 b에 대하여, D는 스몰 d에 대하여 완전 우성인데, A와 스몰 a 사이에는 완전 우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완전 우성이다. 라고 한다면, 얘네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짓수는 몇 가지냐? 라고 생각합시다. 자, 아까 우리가 얘만 따로 생각해가지고 표현 완전 우성일 때 몇 가지였죠? 2가지였죠. 우리 알잖아요. AB, 스몰 AB, 3대1. 2가지 표현형. 근데 얘가 불완전 우성일 때는 몇 가지였습니까? 3가지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자손을 만들면 표현이 몇 가지죠? 한번 해볼게요. 라지 DD, 라지 D, 스몰 D, 스몰 D, 스몰 D인데 D가 스몰 D에 대해 완전 우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은 표현형이 같은 거죠? 그럼 표현형 몇 가지입니까? 2가지입니다. 그러면 표현형이 전체 몇 가지냐라고 한다면은 완전 우성이라면 2 곱하기 2를 하시면 몇 가지야? 4가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불완전 우성이 적용된다면 3 곱하기 2를 하면 얼마 되는 겁니까? 6가지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쉽죠. 만약에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A와 스몰 a 사이에도 완전 우성 적용되고요. 이번에는요, D와 스몰 d 사이, 즉 독립되어 있는 얘네가 불완전 우성으로 합시다. 혹시 뭐가 확률이 바뀔까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라지 D와 라지 D, 스몰 D가 서로 다른 표현형이죠. 그러면 불완전 우성이면 표현형이 몇 가지 되는 겁니까? 3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표현형은 완전 우성이니까 2가지일 거고, 여기서 나오는 건 3가지니까 결국 이때도 6가지로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제 강의를 들었다면 이 얘기가 2번, 3번 듣는 게 되겠지만 한 번도 듣지 않았다면 이 얘기가 여러분들 꼭 이번 수능 준비하면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셔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자, 라지 D, 스몰 D. 이런 애가 하나 있고요. 자, 이쪽은요. 라지 A, 스몰 B. 그 다음에 스몰 A, 라지 B. 이쪽이 라지 D, 스몰 D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 둘 사이에서의 어떠한 표현형의 가짓수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해보셨나요? 꼭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리는 이 작업을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다음에 유전자만 써볼게요. 라라, 라스, 라스, 스스, 라스, 라라, 그 다음에 스스, 라스입니다. 됐죠? 자, 여러분이 아십니다. 상인 하나하고 상반 하나 하더라도 똑같이 2대 1대 1, 즉 요런 표현형, 요런 표현형, 요런 표현이니까 만약에 A와 스몰 a 사이에 B와 스몰 b 사이에 완전 우성이라면 표현형의 가짓수는 3가지입니다 라고 우리 학생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라지 A와 스몰 a 사이에 불완전 우성이 적용된다고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표현형이 보세요. 요거는 표현형이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라지 A와 스몰 a가 불완전 우성이에요. 라지 A, 라지 B 표현형.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라지 A, 스몰 A, 스몰 B 표현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표현형. 됐죠? 네 번째는요, 스몰 A, 라지 B 표현형. 표현형이 몇 가지 됩니까? 4가지가 됩니다. 자, 표현이 4가지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삼성 작종을 한번 와보겠습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A, B, D가 모두 완전 우성이라면
얘네 둘의 교배 시에 나오는 자손의 표현형의 가지수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3에다가 얘네 둘이 해가지고 나온 3에다가 요 D 유전자끼리 해가지고 나오는 자손의 표현형 가지수 몇 가지? 완전 우성이니까 D랑 스몰 D밖에 없잖아요. 두 가지죠. 그럼 곱하기 2 하니까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라지 A와 스몰 a 사이에 불완전 우성이 적용됐다고 한다면, 삼성잡종 교배 시에 불완전 우성이 적용됐다고 한다면 4가지가 나오므로, 자, D는 완전 우성이니까 곱하기 얼마? 2를 하니까 8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새로운 수죠. 새로운 숫자죠. 그렇죠. 또 이것도 가능합니다. 가령 연관된 A와 B, 즉 A 유전자와 B 유전자는 둘 다 완전 우성이에요.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하여, 라지 B는 스몰 B에 대하여. 근데 이번에는요, D가 불완전 우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D 사이에서 나오는 자손의 표현이 몇 가지입니까? 라지 DD, 라지 D 스몰 D, 스몰 D 스몰 D 세 가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3이 돼서 9가지의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왜요? 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2014년 수능에서 이미 삼성잡종의 완전 우성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형태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4성잡종이죠. 9월 모평에 봤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노출됐죠. 그렇다면 삼성잡종을 또 낸다면 6월 모평의 불완전 우성 쪽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거고, 그게 조금 더 심화된다면 이런 식으로 상인과 상반 사이에 불완전 우성을 섞으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안 생각해 보셨던 내용이라면, 생각 안 해봤던 내용이라면 한번 요 시간을 이후로 생각을 좀 해봐 달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죠, 우리. 자, 이제 맨델의 법칙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23분이네요. 거의 한 50분 지났는데요. 빨리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 우성과 불완전 우성을 구별할 것. 자, 맨델의 법칙입니다. 우성과 열성. 잡종일 때 표현되는 게 우성, 표현 안 되는 게 열성. 이미 너무 많이 나왔던 거죠. 그걸 물어보겠습니까? 지금의 수능에서? 그렇지 않겠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배웠던 맨델의 법칙의 우성과 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맨델의 법칙 수능 문제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물론 우성과 열성을 판단하는 것이 실제 사람의 유전 가계도에서는 실제 이용이 되죠. 우성과 열성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특정 형질이 성형 특체인지 상형 특체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는 표시하고, 그런 순서에 따라서 이제 우성과 열성이 다시 거기서도 활용이 되지만, 맨델의 법칙과 관련된 기출문제, 즉 수능 문제에서는 우성과 열성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연관시 완전 우성과 불완전 우성의 표현의 가지수. 제가 지금 방금 같이 연습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지금 쓰긴 썼는데 여러분이 이 얘기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가교배 시, 검정교배 시, 자손의 표현의 분리비 활용법. 자, 수능 개념부터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꾸준히 열심히 공부했던 게 뭡니까? 얘들아, 양성잡종일 때, 양성잡종이 있어.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있어. 얘가 있잖아. 검정교배를 해가지고 나오는 자손의 표현형이 1대 1대 1대로 나왔어. 그럼 독립되어 있는 거야. 1대 0대 0대 1이 나왔어. 그럼 우성끼리 연관돼 있어. 0대 1대 1대 0이 나왔어. 그럼 잡종끼리 연관돼 있어. 이런 걸 우리가 했대요. 자가교배 시에 9대 3대 3대 1, 3대 1, 2대 1대 1대 0 무지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지금 여러분이 보시들 2015학년도 수능에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첫 번째, 삼성잡종교배라든지 사성잡종교배가 나왔을 때, 자, 자교배를 했다 또는 검정교배를 했다, 그런 조건들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2개씩 끊어서 보죠. A, B 알파벳, B, D 이런 식으로, 또는 뭐 4개가 나왔다면 뭐 E와 F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봅니다. 2개씩. 2개. A와 B. 2개 유전자 사이에 연관인지 독립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쵸? 검정교배 시의 B라든지 아니면 자기 교배 시의 B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통해서. 그쵸? 그죠? 그래서 2개씩 끊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이 시험지 여백에다 그립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지금 9대 3대 3대 1이 나왔지? 그러면, 지금 3대 1이 나왔지? 그럼 이렇게 상인 연관되어 있고, B와 D는 9대 3대 3대 1이 나왔네? 그러면 이렇게 독립되어 있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 이 말입니다.
그린 다음에 세 번째, 독립된 대립유전자끼리 각각 자손의 표현형을 구한 후 또는 유전자형을 구한 후 곱하여 문제 조건에 해당하는 확률을 찾는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랑 똑같은 애랑 자가교배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제 똑같이 그려질 거 아닙니까? 라지 AB, 스몰 ab가 그려진다면 얘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생식세포 4가지를 다 쓰고 여기서 나오는 생식세포 4가지를 다 써서 그걸 표로 그리지 말고 여기에 떨어져 있는 얘랑 곱해서 나오는 자손, 얘네들 사이에서의 자손, 교배시 나오는 자손을 보고 얘랑 교배시 나오는 자손을 보고 요 값과 요 값을 어떻게 해서 곱해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한다 라는 겁니다. 그 패턴을 여러분이 익숙하게 익혀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주제 가겠습니다. 2주제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유전과 유전자 이상, 염색체 이상은 거의 묶이는 주제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사람의 유전을 잘 해놓으면, 비분리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결국 비분리가 어렵게 나오면 가계도로 나오니까요. 결국 이 7주제가 가장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015학년도 6월 모평. 자, 여러분들도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쪽 가계도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전 생물 1, 1 시절 기출문제도 이 교육과정 안에 다 그대로 중복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풀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어차피 유전의 이론은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말입니다. 해마다 수능도요. 출제의 어떤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이전에 좋은 문제도 있고 또 복잡한 문제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걸 많이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가장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더 간결하게 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올해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일단 가계도 하나에 한 가지 형질을 물어보는 문제는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당연하죠. 그죠? 가계도 하나에 2가지 이상의 형질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능을 보셔야 되겠고, 이러한 자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우성과 열성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자료를 하나 더 줄 수가 있다. 특히 DNA 상대량 변화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우성과 열성이라든지 또는 상염색체 유전이라든지 성염색체 유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준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남자는 하나고 여자는 2개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랬던 문제죠. 그죠?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실수했던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뭐 하나다 2개다라는 걸만 가지고 여러분이 상염색체 유전이다, 성염색체 유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하다라는 거 꼭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조건에 맞춰서 정말 상염색체 유전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해석을 해야 된다. 너무 시간을 빨리 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유전 문제는. 그죠? 유전 문제는 좀 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푸셔야 됩니다. 함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풀고 내가 그 다음 문제 풀어야지 그런 접근보다는 한 문제 풀더라도 맞춰야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달라. 가령 마지막 4페이지 여러분 다음 달에 보시게 될 마지막 4페이지의 2문제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예, 마치 여러분들 수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9번, 30번은 죽어라 어려운 문제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부담이 더 크다기보다는 이미 오케이 마지막 페이지는 2문제 분명히 어려울 거야. 그렇다면 그 2문제를 내가 모두 맞추겠다. 그런 각오보다는 한 문제라도 정확히 맞추겠다. 그런 관점에서 수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등급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건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풀고 다음 문제 봐야지. 이거보다는 그래 2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정확히 푼다.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 등급에서 유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페이지 보시면 정리하면 오케이 가계도 문제인데 절대로 한 가지 형질을 물어보진 않을 거다. 우성과 열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립유전자 DNA 양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아실 겁니다. 수능 완성 문제라든지 수능 특강 문제, 특히 수능 완성 교재 문제들 보시면 DNA 값 같은 것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막대기 모양이 아니더라도 0.5, 1 이런 식의 그림을 주고도 풀 수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5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가령 이런 거죠. A와 얘들아, 얘네들 이런 거 주의해야 돼. A와 A 스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흔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정상이고 얘가 유전병이다 이렇게 묶어놓고 푸는 친구도 있어요. 안 되죠. 얘가 유전병이고 얘가 정상일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5개념 있습니까? 뭐가 있는 건 무조건 열성이래요.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A는 우성이고 A 스타는 열성이다? 이거 여러분들 문제 조건이 없는데 여러분 그냥 임의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물론 안 하시겠죠? 안 하시겠는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러실까봐 A는 정상이고 A 스타는 유전병이야? 아니죠. 가령 A는 정상이고 A 스타는 형질 가야?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다. 물론 문제 발문에 A는 정상 유전자 A와 유전병 유전자 A 스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이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나와 있으면 가계도라든지 다른 조건들을 통해서 해석하시는 거고요. A가 A 스타에 대해 무조건 우성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월 모평 20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뭡니까? 연관이죠. 연관 유전입니다. 결국은 멘델의 법칙에서도 얘기되었던 것이 결국 사람의 유전에서도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연관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이상 형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독립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나는 성염색체 유전이고요. 하나는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것을 어떠한 자손의 표현형의 비라든지 또는 가계도상의 어떤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열받으면 발산한다, 우성, 수렴한다 이런 조건들을 봤을 때 분명히 한 가지 형질을 줬어요. 문제에서. 한 가지 형질은 ABO식 혈액형이고 나머지 하나는 어떤 유전병 가에 대한 형질이다라고 줬어요. 근데 ABO식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유전이라는 걸 알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를 봤더니만 열성, 반성 이런 유전 같은 것들을 확인해 봤더니 이게 성형색 조건에 맞다고. 그러면 독립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령 어쩌면 성염색체 연관이라든지 또는 상염색체 연관이라든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연관 유전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 푸느냐? 일단 이런 겁니다. 만약에 상염색체 연관 유전이라면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좀 몇 번 스피드 체중 변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상염색체 연관 유전이라면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됩니까? 열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왜 열성을 찾아야 됩니까? 열성은 확실하죠. 뭐니까? 유전자 두 개에다가 확실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지? 여기에 가령 여기에 가라고 하는 유전자가 확실히 있고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다 A쓰든 여기다 스몰 S 상관없거나 똑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성이라면 이거라면 상관없지만 잡종이라면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될지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될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상유전이라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뭘 찾아라? 열성을 확인하고 열성부터 먼저 그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열성부터 먼저 그려라. 그리고 또 혈액형 유전이 나왔다면 뭘 먼저 보시는 겁니까? O형이죠. 네. O형 확실하잖아. 두 개에다가 확실하게 O형 그리면 되잖아요. O.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상염색체 연관이라면 열성.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려주면 아마 나머지 것들을 좀 찾는데 좀 더 수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성염색체 연관 유전이라면, 즉 X염색체 연관 유전이라는 얘기죠. X염색체 연관 유전이라면 누굴 찾아라? 누구 찾으십니까? 누구? 남자를 찾아야 되겠죠, 남자. 왜요? 남자는 X가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에다가 확실하게 우리가 유전자형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들이 둘 있어요. 가령
아빠랑 깨끗하게 합시다. 간단한 거지만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빠랑 엄마랑 있고요. 자,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x가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령 뭐 스몰 a랑 스몰 a라고 합시다. 스몰 a죠. 스몰 a랑 뭐 라지 b가 있다. 그 다음에 라지 a랑 스몰 b가 있다면 이건 그대로 누가 준 겁니까? 엄마가 준 거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엄마 거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엄마 거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죠. 엄마는 하나는 스몰 a 라지 b, 하나 x에는 라지 a 스몰 b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엄마 x형 색채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남자의 x형 색채를 먼저 보는 것이 연관 유전을 찾는 데 가장 쉬운 해법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점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자, 지금 우리가 21번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마지막 우리 사람의 유전에서 짚어드려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그림입니다. 우리 6월 목표에서 봤지만 요거는 불완전 우성, 요거는 다인자 유전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걸 보면서 헷갈리는 게 뭡니까? 또 이런 걸 보면서 헷갈리는 게 뭡니까? 뭐 완전 우성과 불완전 우성, 그 다음에 이걸 보면서 복대립 유전과 다인자 유전 헷갈립니다.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상에서 복대립 유전은 뭘 공부해 주시면 됩니까?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든 간에 ABO식 혈액형을 다시 한번 정리해달라. 여기에 들어있는 대립 유전자, 형질 결정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3개다. 그죠?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 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표현의 가지수는 몇 가지인가? 그런 것들을 써보면 그것이 이제 다른 알파벳 형태, 우리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에 그런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H와 S와 T 기억나십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항상 내가 교육과정상에서 배웠던 내용이지 그렇다면 ABO식 혈액형, 복대립 유전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 만약에 다인자 유전이 나온다면 알파벳 형태라든지 어떠한 다른 형질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교육과정상의 피부색 유전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복대립 유전은 ABO식 혈액형을 기억해달라. 다인자 유전은 피부색 유전을 다시 한번 개념으로 정리해달라. 결국 수능에 복대립 유전과 다인자 유전이 나오면 그 개념이 나오는 거다. 그 개념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걸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리죠. 자, 우리 7주제에서 여러분이 남은 한 달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 가계도 해석에 필요한 요소를 기억하자. 뭡니까? 우열을 확인해라. 뭡니까?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왔다? 그러면 자손의 형질이 열성. 그 다음에 유전자의 위치를 확인해라.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제가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했던 거 이번 수능에서 잘 활용해 보세요. 가계도 문제가 어렵더라도 결국은 똑같은 핵심은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나왔어요. 그죠? 자, 부모는 지금 정상이고요. 지금 가라고 하는 형질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상이 우성이고 가가 열성이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자, 한번 복습 겸 들어보세요.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요 특정 형질, 정상이 아니라 요 특정 형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 보자.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열성이야. 특정 형질이 열성이야. 그럼 우리가 확인할 때 일단 성염색체 유전인지부터 확인하죠. 그러면 열성 반성 유전, 즉 생매 유전이 되는지를 확인하자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죠. 간단하게 남자, 여자, 남자. 그리고 열받으면 발산한다. 즉 얘가 나오면 얘도 특정 형질이 나와야 하며 얘가 나왔으면 얘도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이대로 가져간다면 여기에 적용이 되겠죠. 얘가 나왔으니까 열받으면 발산해서 얘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
X형 색채 유전이 아니므로 무슨 유전이다? 상염 색채 유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네, 원포인트 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선생님, 이게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열받으면 발산된다 이 내용이요, 이게 둘 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가계도에 요런 그림도 둘 다 나와 있다면 둘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림상에 지금 요 그림 보시면은 요 위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나와 있죠? 그럼 그것만 여러분들 적용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자, 우성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랑 엄마랑 있는데 얘가 나왔다. 요렇게 됐다. 아니. 이거 지워야 되는데요. 살짝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칠해볼까요? 자, 쉽죠? 네, 쉬운 걸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라고 하는 형질이라고 합시다. 나라고 하는 형질이 아빠 엄마에게 있었는데 딸에게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뭐가 우성? 나가 우성, 정상이 열성. 그러면 특정 형질을 가지고 성인지 상인지를 본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우성이므로 이번에는 우성 반성 유무를 확인하자. 자, 네모 동그라미 네모 요거 딱 그리시고 수렴 모인다, 수렴한다. 아빠가 나왔으면 딸이 나와야 되고 아들이 나왔으면 엄마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적용될 것은 뭡니까? 아빠와 딸 사이죠. 아빠가 나왔으면 딸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딸이 안 나왔죠. 그러므로 우성 반성이 아닌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이해되십니까? 자, 가계도가 복잡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복잡합니다. 복잡하더라도 여러분이 수능 완성교재 풀어보시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적용이 되셔야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하나씩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가계도의 해석 순서 꼭 지키셔야 됩니다. 우열을 확인한다. 자, 그런 우열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에게 없던 게 자손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나번 그림의 DNA 상대량 변화 그래프 같은 것들을 주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발문에 어떤 식으로는 조건이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이 2단원만 하면 굉장히 많이 흥분하는데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가장 힘들어할 부분이 2단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왔다 이것만 가지고 보고 싶은데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조건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 문제 안에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문제들 보시면 이렇게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에서 이제 가계도에 대한 설명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발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죠? 가계도 안에 지금 부모에게 없던 게 자주 나왔다라는 게 안 보인다면, 여러분이 다음 달에 보시기에 수능 시험에 안이 없다면 반드시 그 박스에 제시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꼭 확인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요. 문제 안에 반드시 답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열 확인, 그 다음에 유전자 위치 확인, 열받으면 발산한다, 우성은 수렴한다. 그게 조건이 성립하면 반성유전, 안 하면 상유전.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연관인지 독립인지 같은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관이라면 상염색체 연관이라면 열성을 찾는다. AB 혈형은 O형부터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X형 색채 유전이라면 남자, 수컷 쪽, X를 먼저 표시한 다음에 엄마를 찾고, 그런 다음에 하나씩 퍼즐을 끼워 맞추듯이 찾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잡한 유전일수록 문제 있는데 집중하자. 빨리 풀 수 없습니다. 절대로 빨리 푸는 게 대세가 아닙니다. 그죠? 빨리 풀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잡한 문제일수록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글들을 여러분이 시험장에서는 샤프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뭐 동그라미 치다든지 그런 식으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겠습니다. 상진할 질문들은 사실 이제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받을게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녹화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세 번째, 잘못된 O 개념을 바로잡자.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죠? 뭐 A와 A 스타 나왔을 때 A는 정상, A 스타는 유전병 아니죠? A는 우성, A 스타는 열성. 그런 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넘어갔네. 되겠죠? 네, 4번에 복대립 유전과 다인제 유전에 주목하자. 이거 4번. 마치 멘델의 법칙에서 완전 우성과 불완전 우성이 있었다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과정에서는 복대립 유전과 다인제 유전, 특히 교육과정상에서의 A교식 혈형 유전과 피부색 유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습하시고 정확히 개념으로 챙겨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2시까지는 끝내고 싶은데요. 유전자 이상과 염색체 이상입니다. 결국은 어디에 무게중심이 쏠립니까? 비분리죠? 비분리 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집중을 하실 것 같은데요. 모평을 보시면은 9월 모평입니다. 비교적 올해 6월 모평과 9월 모평은요, 그 비분리 개념에 집중을 했습니다. 가계도 해석 쪽보다는 비분리의 원리라든지 또 비분리 됐을 때 1분열 비분리냐 2분열 비분리냐 라는 것들, 그런 것들에 집중을 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화이트보드에서 간단하게 한 번만 좀 가볍게 설명을 좀 해보면, 여기 지금 X가 있습니다. 색깔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또 다른, 색깔이 안 바뀌네. 바뀌었습니다. 자, 또 다른 X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게 지금 1분열 비분리라고 합시다. 1분열 비분리라면 이쪽에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왔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비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X는 유전자 구성이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같죠? 지금 느낌이 온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지금 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인지.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X가 있고요. 여기 또 다른 X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분열은 지금, 아까는 2분열 비분리였죠? 이번엔 1분열 비분리 시켜보겠습니다. 1분열 비분리를 해보면요, 이쪽으로 비분리했다고 합시다. X 하나 왔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X가, 자, 색깔이 같게 되나요? 자, 당황하지 말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2분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 오고요. 이쪽에 하나 가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됐습니다. 이쪽에 하나 오고요. 이쪽에 하나 왔습니다. 처음부터 볼까요? 여기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쓴 이유는 뭡니까? 대답 잠깐 해볼까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뭐가 다르다? 그렇죠. 유전자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북의 목에. 그렇죠.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2분열 비분리 됐을 때는 얘하고 얘가 유전자 구성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X형식체가 1분열 비분리 됐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 생식세포에 X가 2개 있지만, 여기도 X가 2개 있고, 여기도 X가 2개 있고, 여기도 X가 2개 있지만 1분열 비분리 됐을 때는 이 X와 이 X는 유전자 구성이 어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여기에 X 2개는 어때요?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되겠다. 알겠죠? 그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비분리는 뭐 많이들 잘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 문제도 결국은 2분열 비분리냐 1분열 비분리냐 그런 걸 찾은 다음에 염색 분체니까 같으냐 아니면 상등 염색체니까 다르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는 거. 그런 것들로 이제 요 9월 모평 해석 문제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지금 올해 여러분이 보셨던 6월 모평과 9월 모평은 비교적 비분리 문제는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의 유전 가계도 문제에 비분리를 섞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비분리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2013년도 수능처럼
가계도 문제에 비분리가 하나 섞입니다. 이래버리면 또 복잡해져요. 게다가 가계도를 그림으로 주지도 않고 문장 형태로 줘버리면 이 가계도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셔야 될 내용은 어차피 뭐 기출문제도 있고 해설강의 같은 거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가계도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요? 6월 9월 모평에서 비분리 문제가 쉬웠다고 해서 수능에서도 쉽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비분리 문제가 가계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어려운 비분리 문제, 조금 더 어려운 형태의 비분리 적용 문제를 좀 고민해 보시고 수능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우리 8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염색체 비분리 현상을 이해하라. 경우의 수를 외우지 말고 직접 그려가며 생각해 볼 것.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외워버립니다.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면 생식세포 4개 모두 수적 이상이 생기고요.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면 2개는 이상이고 2개는 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로 그리시면 그걸 실제 시험 문제에서 적용하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드시 제가 아까 연습장에다가 그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직접 한 쌍 내지는 2쌍, 저는 추천해드리기를 2쌍을 추천합니다. 자, 제가 하나 그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자, 어떻게 연습하냐면 먼저 21번 염색체를 그립니다. 왜 21번입니까? 자, 상염색체 비분리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다운증후군이죠. 그 다음에 성염색체 XY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2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분열, 2분열 비분리를 연습해 보시고 상염색체에서 비분리 시켜보고 성염색체 비분리 시켜보고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 제가 지금 다 그리진 않지만 각 생식세포가 N이냐 N-냐 이건 물론이거니와 그 안에 어떤 구성 22다 뭐 N 플러스 1이면 22 플러스 뭐 XY다 뭐 XX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쓰실 수 있을 정도로 여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은 전체 그림을 다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요게 하나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복제되죠? 그죠? 정원세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제1정모세포, 제2정모세포, 제1정모세포, 그 다음 뭐 제2정모세포 하나 나눠지고 이랬을 때 벌써 여기서부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때는 2n이며 이때도 2n이고 이때는 n이 됩니다. 2n일 때 염색체수, 염색분체수, n일 때 염색체수, 염색분체수, 상염색체수, 성염색체수 이런 것들을 제 밑에 있는 생식세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부분까지도 다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제 얘기 이해되시죠? 네, 지금 예. 전체적으로 정원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N이냐, 2N이냐, N이라면 성염색체 몇 개고 상염색체 몇 개냐, 그리고 염색분체가 붙어있는 형태냐, 떨어지는 형태냐, 그런 걸로 DNA 양까지도 여러분이 고려해주는 거기까지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계도에서 비분리 현상, 짬뽕, 합쳐진 문제. 2014년도 대수능 문제. 그런 형태의 문제. 어렵게 출제한다면 결국 가계도 해석 문제에 비분리가 포함될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 이것도 시험 주제인데요. 여기 너무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염색체 이상은 연계교재로 정리하자. 신유형 고난도보단 기본 유형으로 보자. 뭐 남은 한 달인데 여러분들에게 뭐 이것저것 다 보라라고 얘기하면은 뭐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 안 한 말 다 해주는 거고 나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내용을 좀 줄여준다면 염색체 이상은 지금 기출도 없잖아요. 올해 모평에 나올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수능에 나왔을 때 어렵게 출제된 적 없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보셨던 학평 같은 경우는 염색체 비분리를 봤을 때 9조 이상의 비분리 같은 것들도 막 추가해가지고 우리가 실학평인가 한번 본 적도 있는데요. 예, 그렇게 염색체 수 이상이 아니라 염색체 9조 이상 그렇게 어렵게 가진 않습니다. 저기서 제가 지금 여기 3번은요. 여기다 조금 추가하면요. 염색체 9조 이상입니다. 9조 이상. 알겠어요? 9조 이상의 좀 복잡한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엄마가 전자 됐는데 왜 정상이에요? 우리 수능 특강에 이런 문제들 질문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 특수한 경우 같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어떤 좀 특수한 경우보다는 기본적인 것들, 전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뭐, 역위, 중복, 기본적인 거,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수능에서 마지막 장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자,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보시게 될 수능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한 문제 정도 여유를 갖자. 물론 다 맞고 싶죠. 다 맞는 게 좋죠. 하지만 그런 자세가 또 여러분에게 너무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장에 한 두세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건데 한 문제 정도 여유를 갖고 풀자. 일단 아까 반복했던 얘기처럼 정확히 풀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풀자. 두 문제 17, 19번, 20번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보일 겁니다. 그죠? 그 문제를 먼저 좀 푸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읽는데 집중하자. 선생님, 저는 가계도의 우선과 열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뭐 하라고 그랬죠? 발문 안에 답이 있다고 했어요. 발문 안에 답이 있다.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성은 스킬이든지 상은 스킬이든지 그런 것도 찾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4번에 실제 시험지 정도의 여백에서 푸는 연습을 해두자. 자, 올해 이제 9월 모평 20번 문제 같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시험지 여백이 정말 안 되죠? 그죠? 저는 그거 보고 좀 화가 났어요. 여백이라도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좀 건의할 수 있는 노트가 있다면 그런 것 좀 건의 좀 해보고 싶어요. 수학 문제처럼 좀 큼직큼직하게 좀 시험지 좀 더 찍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좀 실제 좀 풀 수 있도록 연습권에서 풀 수도 없고요, 수능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좁은 여백이기 때문에 그 좁은 여백에 틀리지 않고 정확히 써서 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험지 크기 정도에서 풀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해주셔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 끝으로 여러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힘내시고요. 끝까지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여러분과의 인연이 끝이 아닙니다. 네. 올해는 특별히 또 더 이렇게 라이브 클래스가 마지막에 편성되어 있어서 끝까지 여러분과 더 시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24일 금요일 10시 30분입니다. 3단원 시험점검입니다. 우리 3단원 여러분들 굉장히 양도 많고 거의 수능이 한 20일 정도 남은 시간이라 여러분 많이 또 불안하시고 그러실 텐데 개인 공부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하면서 마무리 한번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가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초조해지시고 불안해지실 수도 있지만 완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성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수능에서 지금까지보다 더 좋은 결과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는 어떤 믿음과 자신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꼭 그런 걸 가지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녹화 마치고요. 여러분과 그 뒤에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화이팅!